2023년 9월 어느 화요일 밤 10시 태주는 강남 빌딩 로비에서 야간 경비를 서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60대 초반,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주나? 선배님? 정민석이었습니다. 대학 선배였습니다. 1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내가 여기서 뭐하냐? 야간 경비 하고 있습니다. 정민석은 아무 말 없이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 동정은 없었습니다. 태준아, 나랑 커피 한잔 하자. 할 얘기가 있어. 지금은 근무 중이라. 퇴근하면 연락해. 꼭. 정민석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태주는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컨설팅 대표 정민석. 다음 날 오후 3시 강남의 한 카페. 정민석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태준아, 내 이야기 들었어. 퇴직금 날린 거. 네. 미안하다. 진작 연락했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제 잘못이죠. 정민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나도 15년 전에 사업 실패로 10억 날렸어. 태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배님이요? 응. 건설 사업에 손댔다가 망했지. 집도 날리고 빚만 7억 남았어. 그래서 택시 5년 몰았어.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매일. 태주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그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배움의 시간이었어. 정민석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대기업 다닐 때는 절대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됐지. 사람이 뭔지, 돈이 뭔지, 진짜 성공이 뭔지. 지금은 빚 다 갚고 다시 시작했어. 중소기업 컨설팅하면서 살고 있지. 정민석은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준아, 너의 30년 경험은 보물이야. 다만 그걸 잘못된 곳에 쓴 것뿐이야. 저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실패를 겪어본 사람이 더 좋은 조언자야. 완벽한 사람보다 상처받아 본 사람이 더 따뜻하잖아. 정민석은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내가 아는 중소기업들이 너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해. 시스템 구축, 프로세스 개선 같은 것들 말이야.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내가 보장해. 태주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0월 초 경기도 안산. 직원 10명 규모의 금속 가공 공장이었습니다. 사무실도 없었습니다. 공장 한쪽 작은 방이 전부였습니다. 태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가 상무였는데 이런 곳을. 하지만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사장이 나왔습니다. 50대 중반.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이시죠? 정민석 대표님한테 들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생산성이 너무 낮습니다. 도와주세요. 사장의 눈빛이 절실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태주는 3개월간 현장에 있었습니다. 생산 라인을 관찰했습니다. 직원들과 대화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이 경계했습니다. 대기업 출신이 뭘 알겠어. 하지만 태주는 참았습니다. 직접 작업복을 입고 현장에 섰습니다. 직원들과 밥을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김 선생님, 이 부분 좀 봐주세요. 직원들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태주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백이구나. 화려하지 않지만 진심으로 일하는구나. 12월 말 프로젝트가 끝났습니다. 생산성이 20% 향상됐습니다. 불량률은 15% 감소했습니다. 사장이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회사가 살았습니다.
제가 더 많이 배웠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김 선생님이 정말 대기업 출신답게 체계적이더라. 입소문이 났습니다. 식품 제조업체, 물류회사, 패키징 업체. 태주는 현장을 다녔습니다. 월 수입이 300만 원, 4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꾸준했습니다. 2월 태주는 은행을 찾았습니다. 명의도용 빚 3억 원. 월 100만 원씩 갚기 시작했습니다. 30년 걸려도 갚겠다. 각오를 다졌습니다. 3월 어느 저녁 식탁. 지연이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 그래. 응. 예전엔 항상 어두웠는데. 준호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느꼈어요. 아빠가 살아계신 것 같아요. 태주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미소였습니다. 밤 침실. 수진이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행복해 보여. 응. 조금은. 다행이다. 태주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 말을 들었어야 했어. 이제 됐어요.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2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5월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여보, 당신 경험을 나누면 어떨까? 경험? 유튜브 같은데. 같은 실수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잖아. 태주는 고민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를 공개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심했습니다. 6월 초 첫 영상을 올렸습니다. 퇴직금 14억을 날린 전직 대기업 임원의 고백.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사기를 당했는지, 어떻게 무너졌는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조회수는 127회였습니다. 하지만 댓글 하나가 달렸습니다. 당신 덕분에 사기를 피했습니다. 투자하려던 돈 멈췄어요. 감사합니다. 태주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내 실패가 누군가의 백신이 될 수 있구나.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매주 영상을 올렸습니다. 노후 준비, 퇴직 후 주의사항, 사기 예방법. 6개월 후 구독자가 2만 명이 됐습니다. 11월 지자체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퇴직자 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의해 주실 수 있습니까? 태주는 강단에 섰습니다. 100명의 청중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여러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실패했는데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악수가 이어졌습니다. 12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책을 내시면 어떨까요? 실패에서 배우는 노후 준비 같은 주제로. 태주는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연말 수입을 정리했습니다. 컨설팅, 유튜브 광고, 강연료. 월 60만 700만 원이었습니다. 준호가 복학했습니다. 지연도 좋은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가족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12월 어느 날 저녁. 태주는 강연을 마치고 전철을 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년 전 이맘때가 떠올랐습니다. 이 전철을 타고 집으로 가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 그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14억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 겸손의 가치, 진정한 성공의 의미,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 의정부역에 도착했습니다. 집 앞에 섰습니다. 작은 빌라였습니다. 강남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더 따뜻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요. 어떻게 됐어? 수진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저녁 냄새가 났습니다. 좋았어.
강연 끝나고 여러분이 악수 청하러 오셨어. 자기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다행이다. 자, 먹어요. 우리 강사님. 수지는 웃으며 밥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태주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새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제목은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였습니다. 마지막 멘트를 녹음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14억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제 실패가 여러분에게는 값진 교훈이 되기를, 그리고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는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서세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걷고 있으니까요. 함께 걸어가요.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조회수는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에게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컴퓨터를 끄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수진이 소파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옆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돌려 웃어 보였습니다. 여보. 응? 고마워. 끝까지 내 곁에 있어줘서. 바보. 우리 부부잖아. 작은 빌라. 소박한 저녁. 따뜻한 손. 2년 전 강남 아파트에서 느꼈던 화려함보다 지금 이 순간이 훨씬 더 소중했습니다. 태주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잃어도 남는 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에게 남은 것은 가족이었고 경험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의 마지막 눈이었습니다. 태주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내년에는 더 좋아질 거야. 응, 그럴 거예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조용히 내렸습니다. 세상을 하얗게 덮으며 모든 상처를 덮어주듯이